엄마가 갑자기 책 보따리여서 그때는 보따리를 뺏고 막내 동생을 등에 엎여준 거야. 학교 가지 말고 애 보라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냥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데 정말 일을 죽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야. 그냥 사놓지 뭐. 이러고는 모래땅 5,000평을 사. 몇 년 후에 갑자기 강남이 개발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완전히 돈벼락을 맞은 거야. 근데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할 줄 아는 것은 없어. 계속 돈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야, 이혼해줘. 아니, 나 이혼 못해. 어떤 여자 하나를 애첩을 데려오는데 막 블링블링하게 막 그냥 화려하게 입고 그 무쏘 자동차에다가 텐트하고 고추장, 간장, 그 소금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준비하고 통장에 30억이 들은 통장과 그리고 현찰 500만 원을 딱 챙겨. 그래가지고 그 고향으로 가. 이제 텐트를 쳐. 텐트도 처음 쳐본 거야. 정말 밖은 다 고요하고 너무 좋은 거야. 딱 나왔는데 갑자기 못 보던 자루가 하나 있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지.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는 거야. 그 칼을 들고 막 끼고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는 이렇게 열어보니까 감자야. 그런데 그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인기척도 없어. 이걸 누가 갖다 놓은 거지? 먹지도 못해. 어떻게 된 거지? 떠나야 되나? 다른 데 어디로 가지? 나 갈 데 없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자리 잡을 만한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고 있다 저녁 때 그래도 좀 삶아 먹어볼까? 이래가지고 그 감자를 삶아서 먹어. 너무 맛있는 거야. 탄수화물 들어가니까 너무 좋지 뭐. 그래가지고 막 맛있게 먹어. 그러면서 누굴까? 나 진짜 혼자니까 사실 화장실도 이렇게 엉덩이 좀 해놓고 그냥 엉덩이 까고 이렇게 화장실도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엉덩이 까기도 조금 그러네. 어디서 나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막 해. 어떻게 해야 되지? 딴 데로 가야 되는 어떤 사람이지?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여자는 아니야. 밤에 이 높이까지 온 정도면 여자는 아니야. 그러면 남자라면 나이가 좀 있는 남자?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보내. 근데 그 다음날도 아무 일도 없고 그 다음날도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까 또 이제 생활을 해. 그리고 며칠 있다가 딱 봤는데 또 자루가 있는 거야. 이게 또 무슨 일이지? 그리고 나서 근데 또 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꿩이 들어있는 거야. 알록달록한 게 있어도 이렇게 보니까 꿩이야. 아니 이걸 누가 갖다 놨지? 근데 이 여자는 꿩을 한 번을 또 먹어본 적은 없어.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무슨 맛일까? 치킨 맛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기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된 거야.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꽁을 팍 잡아가지고 이 마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거기서 그거를 삶으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약초 같은 걸 캐가지고 이걸 좀 넣으면 맛있을까 이러면서 넣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야. 허겁지겁 먹으면서 도대체 누굴까? 누군데 이렇게 또 제때 탄수화물 먹을 때 탄수화물 주더니 그 다음에 또 고기 먹어야 되니까 단백질을 또 이렇게 주나 막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떠나야 되나? 아닌가? 이렇게 또 자기한테 해코지를 안 하고 그것만 갖다 놓으니까 뭐지?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었어.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또 자루가 있어서 이제는 무섭지 않고 뭐가 있는지 이제 기대가 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쌀하고 김치가 있는 거야. 지금 밥 먹은 지가 언제야? 김치 먹은 지가 언제야? 그래서 아니 누군데 이렇게 내 입맛까지 고려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얼른 이제는 처음에는 막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랬는데 이제는 갈등도 안 해. 바로 갖다 쌀을 씻어가지고 막 그 밥솥에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하고 김치 그 기둥만 탁 잘라가지고 그냥 밥에다가 흰 쌀밥에다가 김치를 탁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그 맛이 꿀맛인 거야.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궁금증과 고마움과 기대와 설렘이 되는 거야. 이 밥맛만큼이나 그 남자가 기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막 먹어.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돼지고기랑 상추랑 쌈장까지. 누가 이렇게 세심한 거야. 메뉴 선정 너무 끝장나고.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계속 받기만 해도 되나?
미안한데 내가 뭘 줘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줄 게 없는 거야. 그러다가 참, 나 돈 있지. 그런 생각을 해.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제 거기 텐트를 막 치고는 현찰 50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빼놓고 이 400만 원하고 30억짜리 통장은 불안한 거야. 도둑 맞을까 봐. 그러니까 비닐에 녹아지고 땅에다가 묻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덮어놓거든. 그러니까 이제 현찰 100만 원 빼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얼마를 주면 적절할까 계산을 해. 그래서 한 30만 원이 뭐 충분하지. 사실 이거 뭐 장에 가서 사면은 30만 원도 안 될 가격인 이 정도 뭐. 또 유통비가 있잖아. 거기서 한 꼭대기까지 30만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디 담아놓으면 못 볼까봐 거기에 항상 물건 놓는 자리에다가 돌에다 이렇게 고여놔. 돈으로. 그리고 메모지에 너무 고맙습니다. 적지만 이렇게 살이하고 싶습니다. 메모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놔. 그리고는 누군지 내가 자지 말고 봐야 되나? 누굴까? 막 이러면서 잠이 들어. 그래, 도대체 나는 왜 잠이 드는 거야? 그리고는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돈이 그대로야. 메모지만 없어졌어. 그리고 자루가 하나 있어. 그래서 보니까 밤하고 더덕 술이 있어. 뭐지?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너무 신뢰를 했나? 돈이 적었나? 아닐 텐데. 왜 돈을 안 가져갔지? 그리고 돈을 이렇게 보니까 바닥바닥했던 돈이 이슬을 맞아가지고 후질근해진 거야. 거기에서 정말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 나는. 바닥바닥했던 돈이 정말 후질근해서 볼품 없어졌어.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이렇게 갖고는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밤을 굽고 더덕수를 이제 그 나물 같은 걸 묻히고 차도 끓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더덕수를 마셔. 술 한 잔 더 이렇게 마시니까 세상 걱정 하나도 없어지고 자연 소리만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이런 행복을 얼마 만에 누구랬지? 이런 진정한 자유, 진정한 편안함.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는 잠을 자지 말고 이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밤을 새 술을 마시면서 새벽이 되니까 이렇게 발소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어떤 물체가 저쪽에서 이렇게 아직 어두우니까 이 산의 밤은 정말 코앞도 안 보이는 어두움이거든. 근데 그래도 새벽에 약간 이제 동이 트기 직전에 그런 정도의 빛이 있었는데 저기서 검은 물체, 하얀 물체가 오는 거야. 뭐지? 그리고는 저기요 이러면서 봤더니 하얀 도복을 입은 머리도 이렇게 길어. 막 이렇게 띠도 둘렀어. 꼭 도인 같아. 도인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저기 누구신지요? 왜 돈을 안 가져가셨어요? 이제 이 여자가 막 이러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손을 입에다 갖다 대면서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이러면서 손짓을 하는 거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소리구나. 그리고는 손짓을 이제 하면서 앉으라고 이제 차를 거네. 너무 그동안 이걸 먹으면서 계속 설렜던 그 마음이 폭발을 할 것 같은 거야. 괜히 막 설레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허둥지둥 이러면서 여기 앉으라고 그런 다음에, 이 그릇을 가져와서 이제 차를 권하는데, 허둥지둥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여자가 고작 한 거라고는 그릇 하나 가져온 거밖에 없는 거야. 그 남자가 씩 웃어. 거기다 이렇게 주니까, 당신도 멋이라는 신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는 그릇을 어디다 줬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냄비를 가져와. 그래서 거기다가 냄비채 마시는 걸 보고 그 남자가 막 웃어. 근데 사실 자기가 플라스틱 그릇 샀던 것도 잊어버릴 만큼 이 여자 너무너무 허둥지둥 했던 거지. 그리고는 이제 땅바닥에 이제 글씨를 쓰면서 서로 소통을 해. 자기가 처음 왔을 때부터 봤대. 이 여자를. 그리고 어디 사셔요? 이러고 여자가 물어보니까 저 남쪽에 산대.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집이었어. 그래서 그러면 몇 가구나 살아요? 이제 가슴이 덜컹하잖아. 사람 피해서 왔는데. 그랬더니 자기 혼자 산대.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러면 가족은 몇 명이나 되세요? 그리고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썼더니
또 자기 혼자 산대. 그래서 그러니까 왠지 마음이 너무 놓이면서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으니까 물론 그 사람이 준 쌀이고 뭐 김치고 하지만 밥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얼른 들어가지고 냄비에 쌀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니까 남자가 하지 말라는 신용을 막 해. 하지 말고 자기를 따라오래. 근데 좀 무섭잖아. 30억이랑 500만 원이 여기 있는데 그걸 두고 가자니 마음이 불안한 거야. 돈을 두고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 여자는 그 산에서 모든 돈 때문에 그렇게 질려하면서도 그 돈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 그렇게 내가 돈만 없었더라면 내가 그냥 그 한밭집을 하다가 돈 조금 벌어서 식당 하나 차릴 만큼 돈 벌어서 내 식구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오손도손 살았더라면 불행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다 이런 그냥 희망이나 품으면서 살았더라면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돈에 아주 지친 여잔데도 막상 그 돈을 두고 그 남자를 잠깐 따라가는 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안심하라고 손짓을 막 하면서 자기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라갔더니 이렇게 기역자로 된 조그만 초가집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신기하다.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집을 질 수 있구나 이러고 갔더니 염소가 몇 마리가 이렇게 있고 닭도 몇 마리 이렇게 있고 과일나무 종류별로 다 있고 뭐 상추도 심어져 있고 모든 게 다 심어져 있어. 어머 여기 완전히 별천지다 이러고 들어갔어. 방에 갔더니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한 잔 주면서 앉아 있으라고 그래. 그리고는 가스불을 딱 켜는 거야. 여기에 가스가 여기까지 배달이 된다고? 막 이러고 놀래는데 이 여자가 막 이것저것 보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제 일로 오라, 식탁으로 와서 앉으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앉았더니 밥과 된장국이랑 반찬들 여러 개를 이제 너무 정성스러운 반찬들, 나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상을 차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보면서 너무 울컥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세상에서 찌들어서 도망쳐 나온 나였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다 밥을 차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나랑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내 가족, 내 뱃속으로 난 아이까지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남편, 뭐 모든 식구들이 다 자기와 함께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은 처음 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갈한 그리고 또 소중한 밥상을 차려줬을까. 그 밥에서 이 여자는 엄청난 위안을 얻어.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고난과 절망과 고통과 이런 게 막 씻겨지는 것 같은 거야. 밥을 한술 뜨면서부터 울기 시작을 해.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맛이 어땠는지도 기억이 안 나. 계속 펑펑 울면서 그 밥을 다 먹어. 그리고는 이제 설거지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놔두라고 그 남자 그러는데 아니 자기가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설거지를 할 때에서야 자기가 얼만큼을 먹었는지 봐. 나물도 싹 비웠고 국도도 싹 비웠고 밥그릇도 싹 비웠어. 이 밥이 주는 위로가 이 여자한테는 엄청났던 거야.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도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밥 먹고 가라. 그게 사실은 그 밥에 우리나라 정서가 밥은 드셨어요? 밥 한 번 먹죠. 밥 먹고 가라. 이게 굉장히 그 사람과의 교감과 위로와 또 서로의 소통이 되는 그런 수단이 아닌가 싶어.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식구들 전부 다 그냥 막 칼같이 살을 베이는 것 같은 정말 내장까지 파는 것 같은 그런 저주의 말만 하고 아픔의 말만 했었는데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 밥 한 끼로 이 여자는 평생의 위안을 얻는 거야. 그래서 그 설거지를 다 해. 그리고는 이제 앉아서 글씨를 쓰면서 서로 얘기를 해. 이 여자한테 이 남자가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니까 서울에서 왔다고. 가족은요? 없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 여자가 사실 나를 다 버린 가족이니까 나에겐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러면서 없다고. 그럼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래. 그러니까 영원히요. 그래.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씩 웃으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해. 자기도
사실은 15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살았고 농어학교를 다니면서 서예를 배웠대. 그래가지고 막 상도 타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딸아이 하나를 놓고는 여자가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 딸애가 없었다면 이 남자도 자기 살아있지 못했을 것 같다고. 이 남자도 사실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았겠지. 그래서 서예 학원을 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도 산에 들어온 거야. 그 아이가 너무 착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자기들의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서예로 막 쓴 뭐 한문도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 여자는 이제 3학년밖에 안 다녔으니까 내가 조금만 배웠더라면 저걸 또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초등학교라도 졸업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그냥 뭐 남들처럼 공장에라도 취직해서 그냥 보통 남자를 만나서 그냥 보통으로 살면서 아이고 어디서 돈벼락 떨어지나 이러면서 평범하게 살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과의 그런 대화를 되게 즐겨. 보니까 그 가스불을 켰던 게 가스를 사오는 게 아니라 분비물들, 뭐, 거기 왜 동물 분비물, 뭐, 사람 분비물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야. 낙엽,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태우면 암모니아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잖아. 그 가스를 이용해서 가스렌지를 쓰는 거였어. 완전 맥가이버 아니야? 되게 신기한 사람이다. 이러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모든 거에서 이렇게 통달해서 사는 거를 보면서 이 여자는 되게 가슴 떨리는 걸 느껴. 이 나이에. 남편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거든. 그냥 이렇게 정들다가 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였지. 근데 너무 막 떨리고 그리고 또 존경스럽고 그런 거야. 여자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랑 사는 게 행복한 거거든. 그래서 막 떨리고 막 그래. 그래서 이 여자가 제가 있는 곳에 오두막을 하나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되게 친해졌어. 뭐 툭 하면 이 남자는 뭘 들고 거기 분지로 여자인 데로 올라가고 그 여자도 툭 하면 내려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자연스럽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이서 사랑에 빠져. 그리고는 격렬한 밤을 보내. 텐트에서. 그리고는 그날이 이제 텐트에서 자는 마지막이었지. 텐트 다 정리하고 짐도 다 집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해. 이 여자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함과 행복을 느껴. 진짜 사랑을 느껴. 풀벌레 소리들 듣고 처음에는 부엉부엉 하던 무서웠던 것 같은 소리만 들렸는데 이제는 소쩍새가 소쩍소쩍 하면서 이름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보였던 노을도 희망차 보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서 너무 행복했어. 이 사람과 함께 이제 행복한 삶만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기뻤어. 둘이서 같이 영토도 치고 계란을 나면 계란도 하고 또 벌을 키웠어. 그래서 꿀도 갖다 주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꿀도 내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가끔씩 꿀하고 계란, 뭐 염소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이런 공산품 같은 거 살 때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했던 거지. 그렇게 살다가 너무 행복해서, 이제는 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그 남자한테 그 30억과 그 500만 원을 줘. 이렇게 내놔. 그 남자가 보고 이게 뭐야? 그런 거지. 이거 내가 가져온 돈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둘이서 의논을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장애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그 30억과 무쏘를 다 도와주자. 다 주자. 그렇게 의논을 해.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그 30억과 무쏘를 타고 내려가. 도시로. 그런데 안 오는 거야. 그 다음날이 됐어? 안 오는 거야. 일주일이 넘었어? 안 오는 거야. 한 달이 넘었어? 안 오는 거야. 이 여자가 생각해. 내가 그 사람을 망쳤구나.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사는 사람한테 잘못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 그런데 이 여자가 하지만 그 돈에서 질릴 때 되면
자기가 또 알잖아. 돈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를. 그래서 힘들어지게 되고 이 돈에 질리게 되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돌아올 거야. 정말 사랑을 하게 된 거지, 이 여자는. 기다림조차도 전혀 힘들지 않아. 그냥 기다려. 거기서 뭐 달력이 있어, 뭐가 시계가 있어. 그냥 이제 새싹이 나네, 봄이구나. 덥네, 여름이구나. 단풍이 지네, 가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 해, 두 해 지나다가 10년이 돼서 10년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 그러면서 이 여자는 그래도 올 거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자연과 거의 동일해지고 있는 거야. 염소한테 가면 염소와 대화하고, 닭한테 가면 닭하고 대화하고, 과일을 딸 때는 나무하고 얘기하고, 그냥 이 여자는 자연이 되어 갔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을 과일을 다 쟁여도 놓고, 또 분비물을 해서 또 가스도 발생시키고, 그렇게 그 남자가 하던 그대로 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 10년이 넘었어. 어느 눈이 이렇게 오는 날, 거의 염소하고 닭들의 발자국만 이렇게 있는데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거야. 아침 먹고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그 남자야. 아주 지친 모습으로 하얀 그 한복을 입고 갔던 그 남자는 양복에 또 머리도 길었었는데 짧은 머리인데 염색을 했었는데 이제 염색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하얗게 되고 그리고 완전 지친 모습으로 터덜터덜 이러고 오는 거야. 그리고는 문 앞에까지 왔는데 안 들어오고 그냥 쭈뼛쭈뼛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래. 마치 어저께 나갔다가 오늘 오는 남편을 맞듯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또 쭈뼛쭈뼛 그래. 어서 들어오세요. 이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남자가 맨 처음에 자기한테 했듯이 차를 이렇게 줘. 차를 이렇게 주니까 이 남자가 종이에 써. 이렇게 늦어버린 나라도 다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집은 당신 집인걸요. 언제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미안해요. 내가 30억의 그 무게를 당신한테 얹었어요. 이렇게 편히 살던 사람한테 시험을 준 거잖아. 내가 미안해요. 정말 10년 동안 이 여자는 그 얘기를 계속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 남자를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같다는 생각을 해.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돈 가져가서 그냥 이리저리 다 날리고 나중에 먹을 것도 없어서 이렇게 터덜터덜 들어오거든. 그런 남자 같다는 생각을 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이렇게 보고는 당신은 선녀가 되었구려. 그러는 거야. 처음에 올 때는 이 여자는 진짜 막 오만상이 항상 찌푸려져 있고 이랬는데 정말 자연과 하나 되면서 이 여자가 하는 거라고는 오직 거기 옹달샘으로 아침 저녁 세수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여자는 너무 환해진 거야, 얼굴이. 이 여자가 처음 도인을 봤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선녀는 무슨. 저는 그냥 이 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막 꺼이꺼이 막 울어. 막 목 놓아 울어, 나중에는. 그러면서 나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당신이었다고. 당신이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찾은 거였다고. 그리고 울다가 이렇게 옆으로 푹 넘어져 잠이 들어. 코를 골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불을 갖다가 이렇게 안쓰러워서 이불 덮어주는데 잠든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그 모습을 보는 거야. 예전에 그 모습이네. 이렇게 하는데 손이 이렇게 툭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뭘 꼭 쥐고 있어. 이게 뭘 쥐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펴서 보니까 종이가 꾸깃꾸깃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펴보니까 그 돈을 가질 만한 사람을 찾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일찍 오고 싶었고 너무 보고 싶었지만 당신의 뜻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내가 오해했구나. 이 사람은 정말 그 돈을 가질 만한 사람을 찾아 헤맸구나. 나는 그 돈을 가질 만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오해라고 생각하고 그 남자를 보니까 예전에 그 모습인 거야. 이 여자는 이제 모든 자연들과 얘기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야. 그 남자한테도 동물들한테도 나무한테도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소리를 내는 여자가 되었어. 이게 끝인데 나는 여기서 끝부분은 사실 작가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 그게 정말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는 걸 가질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또 그 남자가 이렇게 뭐 양복도 입고 이런 거 보면 뭐 딱히 그렇게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한 것 같지도 않거든? 그 작가의 의도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은 나도 한참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걸 보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우리는 진짜 돈벼락 맞고 싶잖아. 돈벼락 맞으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사실 이 책뿐만이 아니라 뭐 로또를 맞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갑자기 생긴 그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만큼의 돈은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걸 이 책에서도 알려주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돈이 정말 만능이라는 이런 세상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